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전류의 화학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트는 여러분 계산 문제가 크게 많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암기하실 부분이 좀 많으니까요. 이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신 후에 잘 암기를 하시고 우리 꼭 문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암기를 하셔가지고 꼭 좋은 점수를 얻으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류의 화학작용에서 보실 내용은 전기분해입니다. 전기분해. 그렇죠? 전기분해라는 건 전해에게 어떻게 직류를 꼭 흘려줘야 돼요. 교류 아닙니다. 직류가 흘러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분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전해에게 직류를 흘려줘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 예를 들어서 황산, 구리, 그렇죠? 용액에 우리가 전류를 흘려서 구리를 얻어낸다는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구리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분해라고 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분해, 직류의 전류를 흘려주어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전기분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기분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꼭 기억하실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렇죠? 전기 분해하여 그렇죠? 얻어지는 석출된 물질의 양을 구하는 법칙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황산구리의 용액에 전류를 줘서 우리가 황산이라는 물질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전기 분해에서 얻어진 우리 물질의 양을 구하는 법칙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전기 분해에 의해 석출된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 식이라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우리 전기 분해할 때 얻어지는 물질의 양, 그쵸? 금속의 양이 된다라는 거고, 요걸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단위가 g입니다. g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Q 곱하기 K가 되겠죠. 그렇죠? Q라는 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전하 Q가 되겠고, 물론 Q는 IT가 되겠죠? IT가 되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얘는 K라는 건, 그렇죠? 우리 물질마다 얻어지는, 그렇죠? 물질의 재질에 따라 결정된 우리 하나의 양인 화학당량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화학당량. 물론 화학당량이라는 건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눠주시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파트를 정리를 해드리면 전기분해라는 건 전류를 흘려줬을 때 화학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 전기분해라고 한다.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전기분해에서 얻어지는 물질의 양은 어떤 법칙으로 구한다?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하고요. 패러데이 법칙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 우리 전기분해에서 얻어지는 물질의 양, 패러데이 법칙은 W는 KQ. 그렇죠? 여기서 요 K라는 건 화학 당량으로서 원자량 나누기 원자가고 Q는 전하인데 전하 Q는 IT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반복해서 정리를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둔 내용, 전기분해, 직류, 화학변화. 전기분해에서 얻어지는 물질의 양은 패러데이 법칙, 그렇죠? KQ, KIT. K는 화학당량, 원자량 나누기 원자가.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전지, 그렇죠? 화학변화, 그래서 화학적인 어떤 에너지죠. 화학변화에 의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말하죠. 화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에너지로 변화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이제 뭐 전지라고 할 거고, 전지는 우리가 크게 어떤 전지가 있냐면 1차 전지와 2차 전지가 있는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1차 전지라는 건 방전 후 충전을 해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전지. 예를 들어서 재충전해서 쓸 수 없는 우리 건전지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전지를 말하고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망간전지, 리튬, 1차 전지 등등이 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2차 전지라는 건 뭘까요? 1차 전지가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전지를 말씀했으니까 2차 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 그렇죠? 니켈 수소, 니켈 카드뮴. 요새는 뭐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는 재충전 못한다. 2차 전지는 재충전을 쓸 수 있다.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지의 원리. 그쵸? 전지의 원리는 묽은 황산 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게 되면 구리는 여러분 뭐가 되더라? 양이온이 된다. 그 다음에 아연판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의 원리는 묽은 황산 용액에 아연판을 넣게 되면, 구리와 아연판을 넣으면 구리는 플러스가 되고 아연판은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단 묽은 황산 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으면 구리는 플러스가 되고 아연판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우리 여기서 여러분 분극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 했습니까? 구리는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 했었는데, 요 양극의 표면이 어떻게 수소기체에 둘러싸여져서 기준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분극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전지의 원리는 묽은 황산 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을 거고요. 구리는 플러스가 되고 아연판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러분 구리에서 양극에서 어떻습니까? 수소기체에 둘러싸인다 이거예요. 수소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기체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기준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가지고 분극현상이라고 할 거고, 감극제라는 건 여러분 지금 수소기체에 의해서 기준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수소기체를 제거하는, 그렇죠? 우리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감극제라고 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해서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전지의 원리 어떻습니까? 묽은 황산 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는데, 그렇죠? 구리는 플러스, 아연판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죠? 근데 분극작용이라는 건 플러스극, 다시 말하면 구리가 양표면이 수소 기체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돼서 기준이 감소하는데,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얘를 가지고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죠? 수소 기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극제라는 걸 사용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망간전지, 그렇죠? 망간전지라는 게 있고요. 망간건전지는 양극, 플러스극이죠? 탄소 막대, 마이너스 음극에는 아연 원통을 사용하고, 전해액은 염화 암모늄을 사용하고, 그렇죠? 감극제로는 이산화망간을 사용한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탄소 막대, 음극은 아연 원통, 전해액은 염화 암모늄, 그렇죠? 녹말과 섞어 사용하고, 감극제로는 이산화망간을 사용한다. 각각의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축전지, 납축전지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양극은 이산화납, 음극은 납으로, 그렇죠? 전해액으로는 묽은 황산, 비중이 여러분 1.23에서 1.26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충전, 방전 시 화학식은 다음과 같다. 그렇죠?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그렇죠?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극은 이산화납, 음극은 납이다. 방전 시에는 둘 다 PbSO4, 황산납이 되더라.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지의 접속이 있는데, 전지는 접속 방법에 따라서 직렬로 접속할 수 있고 병렬로 접속할 수 있는데,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기전력과 내부 저항은 모두 N배가 됩니다. 하지만 용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전압은 커지지만 용량은 커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 이게 조금 내용이 많네요. 그렇죠? 기전력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기전력은 변화하지 않고, 그렇죠? 용량은 N배가 되고, 그렇죠? 내부 저항은 N분의 1배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일단 저항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거고요. 전지를 직렬 접속할 수 있고요. 병렬 접속할 수가 있는데, 저항값은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접속하게 되면 전압이 증가해요. 전압 증가. 그렇죠? 병렬은 전압이 불변. 용량이 증가하죠? 그렇죠? 얘는 용량이 직렬로 하면 불변하고요. 병렬로 하면 용량이 증가된다. 그렇죠? 직렬일 때는 전압 증가, 용량 불변. 병렬일 때는 전압 불변, 용량 증가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항은 나중에 보도록 하죠. 우리가 저항은 충분히 합성 저항 구하는 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직렬은 전압 증가, 병렬은 용량 증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2번. 전해액에, 그렇죠? 전류가 흘러들어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무엇이라는가? 전류 중에서 특히 어떤 전류가 흘러야 된다 말씀드렸죠?
직류전류가 흘러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라 말씀드렸죠. 얘를 가지고 뭐라 하냐면 얘를 전기분해라고 한다. 정답은 2번이다. 아주 우리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13번. 전기분해에 가장 적합한 것은, 여러분 전기분해를 하기 위해선 제가 어떤 전류를 흘려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직류전류였었어요. 그쵸? 그럼 직류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전압을 가야 될까요? 당연히 직류전압을 가야 되겠죠? 정답은 이렇게 2번이다라고 여러분께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1차 전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1차 전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1차 전지라고 말씀드렸냐면 1차 전지는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전지를 가지고 1차 전지라 했었고요. 2차 전지는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1차 전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건전지죠. 건전지. 그쵸? 그래서 얘는 답이 이렇게 1번 망간 건전지다 라고 여러분께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묽은 황산 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으면 전지가 된다. 이때 양극 플러스죠. 그쵸? 양극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양이온이 된다 말씀했습니까? 구리판. 그쵸? 거기에서 어떤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했었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쵸? 아연판이 마이너스가 됐었죠. 얘가 양이온이 되고 얘가 음이온이 됐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얘가 구리가 플러스가 되고요. 이 플러스극이 수소기체에 둘러싸인다 했었어요. 수소기체에 둘러싸여서 기전력이 감소하는데 걔를 가지고 우리가 분극작용이라 말씀드렸고 그 분극작용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그렇죠? 분극작용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감극제라는 걸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구리판이 플러스가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수소기체의 구리판이 양극 표면이 둘러싸이는 현상을 분극현상. 분극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감극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316번. 표준전지의 음극재료는 어느 것인가 라고 한다면 얘는 정답은 2번. 그렇죠? 카드뮴 아말감이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번. 볼타전지로부터 전류를 얻게 되면 양극의 표면이 수소기체에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얘를 뭐라 말씀했습니까? 제가 얘를 분극작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답은 17번에는 4번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18번. 전지에 관한 사항이다. 감극제는 어떤 작용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가? 뭐 당연히 여러분 우리 아무런 상식이라는 게 없어도 감극제잖아요. 감극제. 감극제니까 누구를 감소시킨다. 어떤 극작용을 감소시키는 재료가 재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분극작용을 감소시킨다. 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좀 같이 쭉 봐주시면 되겠죠? 318번은 1번이더라.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 망간 건전지네요. 그렇죠? 망간 건전지에 양극으로는 무엇을 사용하는가라는 문제죠. 그렇죠? 우리 앞에 내용에서 망간 건전지의 양극으로서는 뭐를 사용한다 말씀드리면 탄소 막대를 사용한다. 그렇죠? 음극은 뭐 아연 원통, 아연판을 사용한다. 아연 원통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했으니까 망간 건전지의 양극을 물어봤으니까 그 쟤는 정답이 3번이다. 탄소 막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뭐 앞에 내용을 한번 충실하게 반복해서 여러분 읽어보신 다음에 문제를 푸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푸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요. 생각이 안 나는데 뭐지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우리 앞에 있었던 강의를 다시 한번 봐주시든가 아니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번. 다음 중 연축전지, 그쵸? 납축전지를 의미합니다. 그쵸? 연축전지, 납축전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해액은 황산을 물에 섞어서 비중을 1.23에서 1.26이니까, 그쵸? 1.2에서 1.3 정도로 사용한다. 맞는 이런 언급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충전 시 양극은 여러분 PbO가 아니었었죠. 그쵸? 양극은 PbO2였었죠. 그쵸? PbO2였었고 음극은 그냥 Pb였었죠. 그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2번이네요. 2번. 충전 시 양극은 PbO2. 이산화납, 음극은 Pb, 납이었었죠. 그렇죠? 잘못된 우리 내용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방전 전압의 한계는 1점 전압이죠. 그렇죠? 1.8V로 한다. 맞는 내용이고, 우리 축전지 용량은 꼭 납 축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축전지 용량은요. 그렇죠? 전류 곱하기 방전 시간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곱하기 방전 시간, 전류 곱하기 시간이 우리 납 축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축전지의 용량을 나타내는 계산법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납축전지의 전해액이네요. 그렇죠? 납축전지의 전해액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비중이 1.23에서 1.26인 황산에 물을 섞었으니까 여러분 좀 황산의 농도가 좀 묽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묽은 황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더라.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2번. 전기 분해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 얻어지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한 전기량과 같으며 그 물질의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여러분 전기 분해에서 얻어지는 어떤 금속의 양, 그렇죠? 금속의 양을 석출되는 얻어지는 물질의 양을 구하는 법칙을 제가 무슨 법칙이라 말씀드렸었냐면 얘는 패러데이 법칙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패러데이 법칙 식이 어땠습니까? W는 K, 화학 당량 K에 얼마? Q. 그쵸? 요 놈을 다시 쓰면 어때요? K에. 여러분, Q라는 건 우리 전기량 전하가 되겠죠. 그쵸? 얼마? 전기량은 IT가 되겠죠? KIT. 그쵸? KQ예요. 그쵸? 요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 말씀했습니까? 이 법칙을요? 전기 분해에 대한 우리 전기 분해에 관한 패러데이 법칙이라 한다는 거죠. 전기 분해에서 얻어지는 물질의 양은 화학 당량과 전기량에 비례하며, 전기량 Q는 IT로 나타낼 수 있다. 전기 분해에서 얻어지는 물질의 양을 구하는 법칙은 우리 패러데이 법칙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정답은 4번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여러분께서 조금 신중하게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를 바랄게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지만 신중하게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번 읽어보시면 패러데이 법칙에서 전기 분해에 의해서 속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한 무엇과 비례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다 풀어보셨죠? 헷갈리실 거예요. KQ 하게 되면 전하에 비례하는 거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전기 분해에 대한 패러데이 법칙이니까 KQ, KIT니까 쌤 여기는 전하도 비례하고 I 전류도 비례하는데 뭐가 답이 될까요? 라고 여쭤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다 있죠. 전류도 있고 전기량도 있으니까 뭐를 선택해야 될지 우리 조금 이렇게 난감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단 문제를 다시 한번 22번을 읽어볼게요. 전기 분해에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한 전기량과 같으며 전기량에 비례하며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라 돼 있잖아요. 우선권이 있는 게 전기량이에요. 전기량. 그래서 일단 얘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KQ가 여러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KQ가 패러데이 법칙인데 또 Q는 우리가 IT라고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류가 여러분 아무리 커도 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짧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전기량이 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전기량이 없고 뭐 다른 뭐 이상한 게 있다면은 전류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선권이 있는 건 전기량이고 그다음 전기량이 또 전류에 비례한다. 둘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선권은 전기량 전하에 먼저 있고요. 그렇죠? 얘가 없고 여기 막 저항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면 얘가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우선권이 있고요. 얘가 없으면
얘가 그 다음에 우선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24번. 질산은을 전기분해할 때 직류전류를 10시간 흘렀더니 음극에 120g의 은이 부착되었습니다. 이때의 전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지금 전기분해했네요. 그렇죠? 전기분해해서 어떻게? 120g의 은을 얻어냈어요. 전기분해를 해서 그렇죠? 120g의 은을 얻어냈어요. 그렇죠? 이때 전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얘는 전기분해했으니까 우리가 전기분해해서 얻어지는 물질의 양은 누구를 구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 그렇죠? 패러데이 법칙이었었고요. 패러데이 법칙 어땠습니까? 얘는 얻어지는 물질의 양은 W는 K의 Q 또 Q는 뭐라 말씀드렸어요? Q는요? IT. 얘가 전기분해에서 얻어지는 우리 물질들의 양이었었죠? 여러분 이 문제는 물질의 양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전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화학당량 K, 시간 T 분의 금속의 양 W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죠? W에다 여러분 얼마 대입하시면 됩니까? 120이죠. 얘는 g을 그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킬로로 환산하시면 안 돼요. g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화학당량은 뭐 그냥 쓰진 않을게요. 기니까, 그쵸? 요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t는 시간이죠? 시간은 10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1시간이 몇 초? 3,600초니까 36,000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계산한 값이 약 2.98이 나오실 거예요. 계산기 눌러주시면 2.98이 나올 거니까 얘는 뭐 대충 3 정도, 그렇죠? 11.98, 2.98이 나오니까 계약 3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5번. 황산구리 용액에 10A 전류를 60분 동안 흘렸다. 이때 석출되는 구리의 양이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단 구리의 화학당량은 0.3293 곱하기 10-3승. 그렇죠? 그램 퍼 쿨롱이다. 1쿨롱으로 그렇죠? 얻어지는 전기량 1쿨롱 얻어지는 물질의 양이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구리의 양은요. 어떻게 전기분해해서 얻어지는 물질의 양이죠. 그렇죠? 전류를 흘러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녀석은 KQ 그렇죠? KIT 그대로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학당량 요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전류가 얼마입니까? 전류는 10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고 여기서 T는 시간인데 여러분 항상 초로 계산해서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60분이라 되어 있고요. 초로 한 사람은 얘는 1시간이니까 3,600초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은요. 얘를 계산기로 눌러보게 되면 11.854 정도가 나올 거니까 약 11.86이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니켈의 원자가는 2이고 원자량은 58.7이다. 화학당량을 구하세요라는 거고요. 화학당량이라는 건 원자량을요. 나눠주시면 됩니다. 누구로? 원자가로. 그래서 화학당량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원자량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지금 원자량은 58.7을 원자가 얼마로?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29.35가 답이 된다. 정답은 1번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요 페이지의 마지막 용량 30A/h의 전지는 2A 전류로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될 텐데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문제에서 축전지의 용량은 방전 전류 곱하기 방전 시간이에요. 그렇죠? 방전 전류 곱하기 방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축전지의 용량은요. 방전 전류
곱하기 방전 시간인데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누구 시간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누구 축전지의 용량을 누구로? 방전 전류로 나눠주면 여기서는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용량이 얼마? 30. 시간이 얼마? 2. 그렇죠? 30 나누기 2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얘는 2A로 15시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30A인 전지는 용량이 어떤 의미냐면 2A 전류를 15시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뭐 축전지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같은 문제죠? 28번도요. 45A인 납축전지에 3A 전류를 연속해서 얻는다면 몇 시간 동안 이 축전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니까. 그렇죠? 방금처럼 똑같이 축전지 용량을 전류로, 방전 전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5. 그래서 축전지 용량이 45A라는 건 3A 전류를 몇 다섯 시간, 부하에 15시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축전지의 용량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9번. 전압 1.5V, 내부 저항 0.2옴 전지를 5개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체 전압이 얼마입니까? 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 지금 축전지를 연결할 건데 직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할 경우에 직렬로 연결하면은 뭐라 말씀했어요? 전압이 증가. 병렬로 연결하면 용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얘는 변화가 없고 얘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증가, 용량이 불변이고요.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불변, 용량이 증가하는데 1.5V짜리 몇 개 연결했으니까 5개 연결했으니까 그렇죠? 전체 전압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의 전압 1.5 곱하기 5배가 되겠죠? 7.5V. 정답은 4번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기전력이 1.5V, 내부 저항이 0.15옴 저항 10개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그러면 건전지 하나당 1.5V고요. 여기 저항이 0.15옴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전력이 1.5V, 내부 저항 0.15옴, 그쵸? 이렇게 있는데, 하나당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얘가 지금 몇 개로? 10개가 직렬이래요. 10개 직렬. 그쵸?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파란색으로 제가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압이 증가한다 했으니까 1.5가 10개니까 전압 몇 볼트가 될까요? 15V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항이 0.15옴이 여러분 10개로 직렬로 있다 가정해 보세요. 직렬일 때 모두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1.5옴이 된 거예요. 직렬 연결했으니까 전압도 증가하고 저항이 직렬 연결하면 다 더하면 되니까 그렇죠? 1.5옴이 됐대요. 그렇죠? 여기 전원에 그렇죠? 여기까지죠. 저항 몇 옴짜리? 4.5옴짜리 연결하라 했네요. 그렇죠? 여기에 저항 이렇게 4.5옴짜리 연결할 때 전류 구하세요라는 문제죠. 그럼 여러분 I는 어떻게 돼요? I는 R분의 V인데 합성 저항 2개 직렬이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쵸? 1.5 더하기 4.5분의 15. 그쵸? 얘를 계산기로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얘는 2.5A가 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31번. 기전력이 1.5, 내부 저항이 1V인 전지 10개를 그쵸? 직렬 연결하고 2옴의 저항을 가진 저항 연결할 때 흐르는 전구는 얼마입니까? 또 똑같죠, 여러분. 그렇죠? 비슷하죠?
하나당 전압이 1.5V. 얘가 하나당 저항이 0.15인 전지 10개를 직렬이래요. 10개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때요?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니까 전압이 증가하고, 그쵸? 저항이 또 직렬로 10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항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때 합성 저항은 1옴이 될 거고요. 합성 저항은 1옴이 될 거고, 이때 전압은 15V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에 몇 옴짜리 연결하세요라고 되어 있냐면 2옴짜리 이렇게 연결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연결하고 2옴의 저항을 가진 전구 연결할 때 흐르는 전류 구하래요. 그럼 I는 R분의 V니까 저항은 1하고 가 있으니까 3이죠. 그쵸? 1 더하기 2분의 전압은 15가 됐어. 그쵸? 5A. 정답은 뭐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32번. 이번에는 규격이 같은 축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어요. 병렬. 여러분 병렬입니다. 직렬 아닙니다. 병렬입니다. 다음 중 설명 중 옳은 것은, 여러분 제가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증가한다 했었고요. 병렬로 연결하면 용량이 증가한다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얘는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용량은 2배가 되지만 전압은 변화가 없다.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그쵸? 333번. 동일한 전지 3개를 접속하여서 각각 다른 전압을 얻고자 한다. 접속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 전압을 얻을 수 있는가? 단, 극성은 같은 방향에 연결한다. 3개네요. 그쵸? 뭐 3가지 전압을 얻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당 1V로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몇 볼트가 돼요? 1V 3개 직렬이니까 3V. 그쵸? 직렬 연결하면 전압이 증가한다 했으니까, 그쵸? 하나당 1V로 하면 3V가 되겠고요. 그쵸? 또 이렇게 해요. 그럼 3개 병렬이니까 전압 변화가 없겠죠? 몇 볼트? 1V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도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럼 다 1V니까 여기 1V, 1V가 병렬이 돼 있어요. 전압엔 변화가 없겠죠? 그쵸? 여기 1V가 돼요. 그쵸? 근데 여기 또 1V가 있네요. 1V 2개 직렬이니까 몇 볼트? 2V가 되겠죠? 이렇게 3가지 전압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는 연결하지 말라 했었죠. 그쵸? 극성 반대로는 연결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렇게 3가지 전압을 얻을 수가 있다. 정답은 3번이 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쉬운 부분도 있는데 보통 전기기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전기를 입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우리 전기에서는 쉬운 내용이 돼도 용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시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 이 합격률을 우리 공단에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여러분 생각처럼 안 나와요. 필기 합격률이요. 1차 필기 합격률이 20에서 30%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려는 게 쉽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왜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모르지가 아니라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거고 한 3번, 4번 정도 반복하셔야지만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시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항상 공부를 하실 때 한 번에 모든 거를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합격률 보세요. 20에 3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반드시 공부하실 때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한 3번에서 4번은 내가 충분히 인강을 보든가 수업을 들어보시고 하려고 하셔야지 절대로 한 번 안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한 3, 4번은 내가 인강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과목별로 여러분 이론이 조금 보편적으로 여러분께서 많이 어려워하시지만 설비 같은 부분은 또 여러분께서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론보다는 아무래도 여기서 점수가 좀 안 나온다면 설비에서 조금 더 맞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충분히 합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남은 과목 기기도 있고 설비도 있습니다. 그렇죠?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전기이론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